얘기하는데 나고나고나게 막 미치겠는 거라. 버쳐서 막 그거 듣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돼요. 네. 하는데 바로 총박적으로 뒤통수 까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맞고 네. 이 새끼 어디서 지금 콧노래 흥얼거리냐고. 그 노래하고 나긋나긋한 그 말소리가 참 인상 깊었던 인상 깊었던 그러면 만기까지 10년 동안 개고생하지는 않고 그렇죠. 중간에 적당히 하고 정말 적당히 영리하게 빠져서 고향에 오다 보니까 형님이 보내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몇 년을 동안 원장님 그 군복무 하셨나요? 92년도 나신 92, 93, 94, 95, 96 5년 했네.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전 한 1, 2년 하다 오신 것 같은데. 5년 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때 있어도 이제부터는 편안할 만한 시기에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원래 군대 나가서 3년, 4년까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또 군대 생활을 일반병으로 있은 게 아니고 군악대에 있었으니까. 진짜 군악대에 있었다고 하던데 군악대에 있었으면 뭐 본인이 무슨 음악적인 뭐 게 있었나요? 학교 때 전공이 플룻이었어요. 플룻하고 단소. 아, 그래요? 이 생기고는 이렇게 생겨도 음악 했었어요. 생각밖에. 음악 했어요. 그럼 나팔을 군악대에 있으면 대부분 나팔, 기타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하실 것 같아요. 다 악기 웬만한 거 다루실 줄 알죠. 그럼요. 삑삑은. 그럼요. 안에서 그렇지 다 해요. 그렇죠. 군악대 있으시면 그런 거죠. 또 뭐 악기도 하니까 편하게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5년 동안 하셨을 것 같네요. 그랬죠. 처음에 그 신병 훈련 때 우리 8월달 군대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9월, 10월달까지 이제 훈련인데 가끔 이제 어느 하루는 나가서 농촌동원 해주는 날이 있어요. 네. 깡내 따거나 아니면 땅 깡내 때리겠다 나시를 이렇게 베는 일 하는데 거기 나갔다 오다가 플라스틱 간 줬거든. 플라스틱 간을 한 1m 조금 더 되는 거 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소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네. 자력갱생이다 진짜. 네, 칼로. 근데 왜냐하면 북한도 신병훈련 때 40분간의 문화 오락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자기 전에. 그런 것도 앉아가지고 재미나게 오락해 하면 쫙쫙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간만에 들어본다.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오락회 시간이 있었으니까 비닐관을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단소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뒤에 가가지고 그걸 불렀거든. 사양감 내 고향을 또 나올 때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네. 북한 군대 나가게 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네. 고향 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는데 이게 밤 9시에 부르니까 여단지부잖아요. 여단지부니까 여단지부 주변을 다 이렇게 콘크리트 담장으로 이렇게 넓게 쫙 돌려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에 부르니까 그게 쫙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참 음도 좋았고 기회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소를 불렀는데 플룻이 기본 전공인데 군악 때는 여단지부 울타리 밖에 있어요. 왜냐면 이 훈련하고 나팔 소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울림이 장난 아니니까. 울타리 바깥에 산 언덕 쪽에 중턱 쪽에 이렇게 군악대 저 병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부르니까 다 들리잖아요. 신병대 거기 훈련소에서 부르니까. 근데 그 해 내가 아까 들어올 때 제대할 때 거기서 플룻 담당이 전역에서 제대로 된 거예요. 찬스가 많네. 근데 군악대에서 왔더라고. 선전부장하고 두 줄에 세 알짜리 선전부장하고 군악대 부소대장이라 해가지고 임창섭이 와가지고 여기서 어제 피리 부르는 놈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거 난 잘못해가지고 좋댔다 싶어가지고 다 쌩깠지. 근데 애들이 내 쪽에 이렇게 양쪽 신병훈련 때 깡대라 그러는데 거기 쫙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앉잖아요. 근데 여단 지부에서 두 줄의 세알짜리가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시할 수 없지. 빳빳하게 앉아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어저께 누가 피리 불었어. 어느 놈이야? 나와봐 하는데 또 왜 놈이라고 해? 그거 무섭지. 나보다 떠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 숙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일어섰어. 너야? 이리 와봐. 뭘 불었어? 해서 가져와. 그러는 거야. 이거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찍히면 힘든데 하고 그 만든 거. 침대 밑에서 꺼내가지고 깡대 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적거든.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어제 깡대 배를 갔다 오다가 주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가 만들었냐? 해서 예. 한번 불어보래. 근데 그렇게 잘 불리던 피리가 입술이 떨리니까 소리도 안 나. 근데 이게 소리도 안 나와. 삑 하는 소리도 못 내겠는 거야. 그렇게 노래 한 곡을 다 간주까지 넣어가지고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서 이 부르던 노래가 옆에 서서 그 불어봐 하는데 안 돼.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 분 거 맞아? 그래서 근데 왜 소리도 못 내? 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어제 창섭이 어제 무슨 노래 들렸다고 하니까 사연가 들었습니까? 사연가 불러봐봐.
그날 끝내 소리도 못 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선택해서 갔어요? 응? 그 선정부장이 가고 두드려 살짝이 빠지고 그 임창섭이라는 그 군악대 부소대장이 나를 데리고 너 따라와봐. 뭘 불었어? 이거 풀려 불었다니까 이제 군악대로 신병 훈련 중에 군악대 가서 여기서 풀려 찾아봐 해서 풀신 케이스가 딱 똑같으니까 이 풀신 내가 한번 불어봐 조립 한번 해보래. 뭐 그거 학교 때 12살 때부터 10살까지 4년을 했는데 딱 조립해가지고 한번 불어보라는 거서 먼저 뽑아가지고 이것만 쫙 불어보고 하니까 짱짱하더라고. 딱 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양가 딱 불렀지. 그랬더니 이 새끼 몇 년 했어요? 4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부장님이 왔을 때 못 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입술이 떨려가지고 소리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신병대 몇 중대 몇 소리여서 신병 2중대 2소대 3부대 누굽니다 이거 분대장 누구라 하니까 다 적어두더라고. 그리고 신병훈련 끝나고 이제 각자 배치 받잖아요. 그치 배치 받는데 이미 4명이서 대역과정이 따로 빼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뽑히니까 김진묘한테 내가 물어봤지. 넌 뭐 하니까 트럼본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이 넌 뭐야? 바이올린, 자기는 바이올린 전공해. 인철이 넌 뭐였어? 자기는 노래하고 화술이라는 거야. 군악대 뽑혔구나. 속으로 이제 막 따끈따끈하지. 됐다. 살았다. 살았지. 근데 막 정리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군관들이 와가지고 무섭게 생긴 군관들 부소장 또 떡내라 그러잖아요. 응? 와가지고 데려가는데 우리는 막 여군이 오는 거라. 여군이 2명이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막 하는데 야 애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여자 있으니까. 여자한테 우린 여자 2명한테 꿀려가고 다른 애들은 다 무섭게 생긴 사람들한테 꿀려가는데 우린 4명 다른 애들은 그래도 10명 20명 이렇게 가는데 일로 오십시오 하는데 농장 가로질러서 완전 딱 군악대 거의 병실이 보이는 쪽으로 가니까 모두 애새끼 배낭 메고 불 봐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라. 그래서 막 당당하게 걸어갔지. 왜냐면 고생스러운 북한 군에서 나팔을 부는 군악대에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악기 하나씩 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남자는 무조건 군대 가는데 악기 하나 정도 하면 그렇지. 쉽게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맞아요. 해서 하는 건데 플룻을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자, 그렇게 5년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5년을 하다가 그러니까 북한 군대 때 편지 같은 거를 조선인민군 우편함으로 받잖아요. 근데 조선인민군 우편함으로 받는 거는 검색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봉투가 다 뜯겨서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대화라든가 무슨 집에 한번 가게 도와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집을 이제 알아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 집 알아가지고 그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한 거지. 편지 쓰는데 어느 날 그 민간인 집에 나갔는데 편지 왔다고 주더라고요. 그거 또 뜯어봤는데 충격 받을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형이 너 군대 나가고 바로 한국으로 놀가지 났다. 부디 몸조심, 말조심, 행동조심 해서 다치지 않게 있다가 집으로 오라고. 그랬었더라고. 야 진짜 그냥 깜깜하더라고. 피 깜깜하죠. 야 이게 뭐지?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남선 넘어간 거는 북한이 알잖아요. 반역이죠. 반역이. 야 이게 진짜 인생 조졌구나. 그때 막 생각하게 되면 진짜 너무 아찔하고 왜 그랬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이 나라에서 쓰느라고 데려간 게 아닐까? 막 이런 착각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대학까지 찾아가지고 가니까 오대대로 가라는 거예요. 군악대에서 신청 있다가 벌써 그게 연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형이 와서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93년도니까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안 하겠다면 안 시켰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탈북자가 아니라 기순자였단 말이에요. 기순자. 그리고 형이 묘양산에서 친선전량간에 또 호위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21살에 입당을 해가지고 대학교 경성 청진의대를 추천받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83대 1인가를 뚫고 경쟁률을 뚫고 받아가지고 온 건데 그런 형이 남선 넘어갔다니까. 한국에서는 또 이제 땡큐지 아리가또고 기자회견을 해보니까 북한에 또 적공부 애들이 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바로 딱 알고. 그렇게 돼서 알았구나. 그래서 가서 보초 서다가 야 이건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보초서는 저거 했는데 공포탄 한 발에 나머지 7탄이란 말이에요. 공포탄 앞에 거 당겨서 공포탄 빼내고 그래서 7탄 들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턱에다가도 댔다가 가슴에 댔다가 발등에다가도 댔다가 하다가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인생의 파란만장이다. 앞에 총검을 이렇게 꼽는데 총검도 잡아가지고 총창 빼내고 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여기다 안 대고 빵 하고 쐈지. 새벽 2시잖아요. 쫙 당기는데 용수철 소리가 다 들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땅에다 빵 하는 게 딱 이렇게 빵 하는데
AK 충격 반동이 크니까 총은 딱 저쪽 날아가고 팔은 쪽으로 확 날아가는데 달밤에 한 겨울이니까 피가 그냥 쫙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만큼 날아간 줄 알았어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팔 당겨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끌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뚝 봤는데 이 구멍이 났더라고. 피가 눈에 피가 장난이 쫙 튀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네. 막 총소리가 나니까 전방인데 총소리가 정문에서 비상이죠. 총소리 난다는 거는 이거 완전 비상이거든. 그래가지고 보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이제. 무섭다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여단 참모장이 나오고 작전과장이 나오고 그다음 조직부장이 나오고 정치위원이 나오고 다 나왔네. 그 새벽 2시에 비상이죠. 비상이지. 총소리가 울렸잖아요. 왜냐면 최전방에서 그것도 정문에서 정문보초라는 게 이제 군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데 총소리 나니까 기어왔는데 이렇게 돼서 보고됐다 하니까 참모장이 야 내 차 가져와 해가지고 참모장 차 타고 야 군에서 데려가라고. 그래서 군에서 오는데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딱 훅 떨어져요. 떨컹떨컹 하는데 떨컹떨컹 할 때마다 온몸이 다 아파. 총은 여기 맞았는데 이게 온몸이 다 그러니까 이 새끼 아픈 줄 아는 새끼가 손바닥에다 총을 쏴 막 그런 거야. 아닙니다. 오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오발인데 총창은 왜 뽑혀져 있고 공포탄은 왜 빠져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제가 그 생각한데 북한이라는 게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수술을 해서 이거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 아니에요? 절로 이렇게 아문 거예요. 저절로 아문 거예요? 원래 총 맞으면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많은 구멍 나잖아요. 그 구라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빵 나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기로 통알 들어갔으니까 요만큼 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퍽 이렇게 헤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다. 그래가지고 납독 있잖아요. 납. 총알이 지나가면서 납독 있으니까 그거 보고 봤어요. 보고. 보고 볼록한 거. 볼록한 거. 손등이 그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볼록하니까. 근데 거기 독을 빼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헤쳐진 걸 조금 더 살짝 더 찢은 거지.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납독을 뺀다고 심지를 간통시켜가지고 이렇게 간통을 시켜놨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명태 껍질처럼 이쪽에 팔 어깨까지 껍질이 노란 게 다 벗겨졌어요. 심지어 손톱 여기 다 빠지고. 근데 전 놀라운 게 여기도 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를 잘 돼가지고. 아작났잖아요, 이렇게 다. 그래도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 신경이 없어요. 감각 없어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엄지를 포함한 검지와 중지가 자기 역할을 못할 이렇게 다 부러졌잖아요. 여기 뼈가 다 박살났으니까 이렇게 봐봐요. 꺼들꺼들하잖아요. 포함한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이에요. 복지카드도 있어요. 보여줘요? 복지카드 있어요? 복지카드 진짜 복지카드 있어요. 보여줄게. 안 믿더라고. 가끔 복지카드 이렇게 잘 안 내미는데 내밀 때 보게 되면 어디가 아파요 하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어디가 장애했어요? 그래서 네. 정신장애예요. 건드리지 마. 네. 그럼 장애 카드가 있으면 그 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군에 속 갔는데 이 손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군의소장이 잘라야 된다는. 근데 군의관하고 군의소장들 내가 잘 아는 게 군악대 있을 때 왜 북한에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2월 16일, 4월 15일, 4.25 전쟁 승리했다고 뻥치면서 전쟁 전승기념일, 8.15 그다음에 9월 9일, 10월 10일 공화국 창건 당창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공연할 때마다 군관하고 군관 가족들이 와서 또 공연한 그게 있어요. 쫙 군관들 쫙 서고 그 밑에 마누라들이 하얀 이제 그 저고리 입고 밑에 쫙 섰어요. 군관가족 서클 하죠. 군관가족 서클 하잖아요. 그 군악대에 있다 보니까 그 여단 지부에 있는 군관들은 군의소장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다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라야 된다고 해서 자르지 말라고. 어차피 이거 손 못 써 하더라고. 못 써도 좋으니까 자르지 말아달라고. 손 안 자르면 이게 아무는 게 엄청 오래 간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오래 가니까 자르지 말라고. 고집하기 잘하셨네. 그래서 안 잘랐어요. 근데 잘라야 된다고 해서 그날 수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여기 먹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된다고. 근데 안 잘랐지. 다 아무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럼 6개월 동안 조사 같은 건 했나요? 그럼요. 아픈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지. 어떻게 처음에 조사를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어떻게 총을 쏘게 됐냐. 자다가 졸다가 이렇게 총 이렇게 잡고 있는데 졸다가 총창을 왜 뽑아줬으냐. 총창 있으니까 총이 기대기 힘들어가지고 총창 일부러 빼고 총 이렇게 잡고 있었다고. 그럼 공포탄은 어떻게 빠졌어? 그걸 생각 못해가지고 공포탄. 누가 지나갔을 때 손 누구 하면 다시 땡겼는가? 이러면서 말이 안 되지. 네, 그리고 형이 남 손 넘어가는 사실 아냐 모르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쏜 거 아니냐. 그냥 다 얘기했지. 입당도 못할 것 같고 대학 추천 받지도 못할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여서 이렇게 사는 그냥 죽자고 사실 죽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아버지 엄마 보고 싶고 집에는 가야 되겠고 해서 총 쐈다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거 다 아물고 대학까지 다시 여단지부 대학까지 찾는 데서 가니까 제대좀 아싸 땡큐. 생활제대 좀 주더라고.
그때 당시 기분은 어떠셨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고 응, 싶었고. 진짜 형이 남손 넘어간 건지 아닌지. 집에 갔는데 집이 없네? 집이 없어요? 집이 없더라고. 그 다른 사람 살더라고. 아, 추방가. 초방관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민반장한테 갔거든요. 네. 그 이민반장한테 가는데 이민반장이 내 보낸 편지를 이만큼 다 가지고 있네. 부모님이 못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내한테 답장을 해준 사람이 이민반장이 엄마가 쓴 것처럼 써준 거라. 아, 그리고 고맙네요. 너네 집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쓰지 않은 게 혹시 군대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엄마가 쓴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우리 엄마 한글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는 정말 멋있게 우리 엄마 상당히 글 잘 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엄마 글 못 써요. 아, 근데 그 임민반장이 참 그래도 악질적이진 않고 인간적이셨네요. 바로 옆집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모니카 주택이잖아요. 이렇게 제일 끝에 집에 살았는데 상당히 학교 때도 이뻐라 하고 그랬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 태어났을 보잖아요. 때부터 다 성장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공동 육아처럼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어떤 애달픔과 이렇게 걱정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군대 나갈 때 그 이민반장이 또 돌아다니면서 뭐 5원씩, 15원씩, 20원씩 돈 걷어가지고 내한테 150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고마우신 분이군요.